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42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 수 300명에서 400명대로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직장, 또 어린이집, 운동시설 이런 걸 고리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불안한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요새 300~400명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내려가진 않는 상황이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역과 그 확산세와 이 싸움인데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주말 효과가 있을 때는 300명대고 주중에는 400명대고 또 집단 발생이 좀 일어나면 50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 검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선제 검사에서 거의 하루 5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지금 동두천 같은 데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감염들을 찾아내므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고는 있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지금 봄이 오면서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겠고요. 예. 계약도 지금 계약이 됐고요. 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20%나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무증상 감염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임시선별진료소의 이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300명에서 좀 우리가 안정된 수준으로 좀 100명, 200명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가 더 강력한 지금 방역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은 좀 당분간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좀 더 큰 이 집단 감염이라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어디서나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동두천만 해도 뭐 100명 이상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얼만큼 퍼뜨려나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불안하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뭐 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우리가 예방 접종을 원활히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 정도 수준이라도 계속 통제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네. 300~400명 뭐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많다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건 애매한 것 같은 이런 생각 들어서 네네. 마음이 좀 해이해진 것도 있나. 이 지역에서는 뭐 가족 모임도 있고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떨어져서 안심이 되면 제일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한 자리 숫자가 나왔던 맞아요. 시절도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뭐 2차, 3차 대유행을 지난 겨울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한 100명 아래로만 떨어지면 좀 안심이 될 것 같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으니까 300명대, 200명대, 100명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걸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낮아지지도 않고. 근데 높아질 때 폭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500명대에서는 600명, 700명 하다가 막 1000명을 넘어가니까 폭증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떨구는 것은 어렵다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메워야 되겠는가? 아까 이 백 교수님 말씀해 주신데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5명 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방역이라는 그물망을 짜고 있는데 그물망에 5분의 1 규모의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를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촘촘해지고 그러면 이제 떨어질 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 가정, 지역사회, 직장 예. 여기서 계속 돕니다. 예. 그래서 가족이 나왔는데 한 가족이 인근 뭐 어린이집을 매개로 해서 퍼지고 직장을 매개로 해서 퍼지고 또 직장에서 퍼진 경우가 여러 가정으로 들어갔다가 엉뚱하게 다른 지역으로 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꽤 있다. 네. 이걸 막아야 한다.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은 하나인데 우리가 그동안 접촉하지 말자, 3밀 금지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좀 위험하게 보는 것은 계절이에요. 예. 날씨가 풀렸어요. 오늘은 영하도 아니더라고요. 네. 아침에 나올 때 영하 3, 4도에서 영상 3, 4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뭐 바람이 좀 있고 이제 흐립니다만 푹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늘고 있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9% 이동량이 전주 대비 늘었고요. 예. 또 지역의 경우는 15%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12% 늘었어요. 이동이 는다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지적드린 그 구멍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포착하기 어려운 N차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이동을 줄일 수 있을까인데 겨울 동안 또 움츠려 들었던 분들이 운동하러 나가시고 뭐 좀 가벼운 여행도 가시고 모임도 가시고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십사 하는 원칙적인 당부를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례별로 좀 살펴보면 최근에 갑자기 무더기로 발생한 것이 바로 동두천시 외국인 집단 감염인데 기존 집단 감염과 조금 다른 점이 같은 직장도 아니고 또 같은 모임도 아니었거든요. 어떤 경로로 퍼지게 된 걸까요? 이거는 이 외국인 거주 지역 이 몰려들 많이 살기 때문에 서울서도 뭐 그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역에서 선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접촉자들까지 다 찾으니까 100명 이상이 이제 나온 상황이죠. 그 하나의 시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예. 이분들이 또 이 동두천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동두천뿐만 아니라 인천, 부천, 양주, 포천 등 직장이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출근을 하시게 되겠고 또 출근을 하셔서 직장에서 감염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의 또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에 의해서는 지역사회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주말이면은 쉬는 날에는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면서 이것이 점점 확산되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작년부터 우리 처음부터 이 외국인 거주 시설 또는 집단 거주 시설에 있어서의 이 집단 감염 위험은 계속 얘기는 돼 왔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집단 발생이 일어난 건 올해 들어서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미등록 노동자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을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켰을 때 과연 자발적으로 나와서 선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이냐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단 검사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증상인데 만약에 확진이 됐을 때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익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게 되겠죠. 또 고용주들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와 또 고용주와 또 노동자 이 전부가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이 진단을 해야만 또 치료를 해야만 이것이 수습이 되는 것이지. 예. 만약에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전파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음성으로 숨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지금 상황은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있는 시설들 또 이 집단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행동을 하고 또 그 기숙 시설들이 상당히 좀 열악하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예, 같이 모여 살면서도 열악하고 좁은 데에서 살면서 화장실이라든지 뭐 샤워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사용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이 다 합치게 되면은 우리 국민 보건의 위험성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이것은 지금 불법 체류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우리 국민의 보건의 위험성이 없어지도록 감소시키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좀 더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안심하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이 퇴거당하지 않는 강제 퇴거되지 않는 방법들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뢰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예. 전 세계적으로도 뭐 통일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묘책을 좀 찾아야 될 시기라고는 봅니다. 예,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을 텐데 당장 동두천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네. 검사에 대한 행정 명령까지 그렇습니다. 내렸잖아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이제 부과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방역 수칙을 어겼고 방역에 불응했는데 만약에 확진 상황이 벌어지면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이라면 이건 상당히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만 되면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들어갈 텐데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자체가 조금 더 이분들에게 친절하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검사에 응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면 된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분들에게 좀 다 세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혈혈단신 혼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 소개 연결망이 있고 거기서 또 이 국적별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곳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전달을 다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교민들의 경우에는 한인교회가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데 네. 교회라든가 이제 종교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임시선별진료소도요. 내국인 똑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거나 신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 번호만 적으면 현장에서 이 번호가 당신 것인지를 걸어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번호만 맞으면 검사 받고 가세요거든요. 예.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통보가 오는 거고 이 음성이면 음성이라는 통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프로세스에 이분들이 응하시게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타국에서 과도한 공포감 때문에 기피하고 숨고 하다가 괜히 이제 이러한 여지들 사실은 상당히 좀 이 감염이 누적된 이후에 터져 나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소통 능력이 지금 발휘돼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이 헬스장 관련 집단 감염인데 사실 헬스장 운영이 재개된 것이 1월 18일부터니까 지금 2달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헬스장 관련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까 향후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과격한 운동은 다 빼놨는데도 예. 금지를 해놨는데도 지금 또 스피닝이라는 거 뭐 저희는 들어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예,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뭐 예. 구호도 외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나 봅니다. 뭐 엉덩이 예. 들고 되게 세게 타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 되다 보니까 호흡이 가팔라지면서 또 마스크 장착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네. 예,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 구호를 하고 땀이 막 나면서 격한 운동을 하면 그게 마스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또 실내라는 것과 또 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합쳐지니까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사실은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각 업소마다 또 그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다 독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방역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뭘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너무나 세세하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발적으로 잘 지키고 이것들이 잘 지켜져야만 영업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업 시간도 더 제한을 늘릴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밤에까지 헬스장 가는 게 뭐 이렇게 방역에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화한 다음에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헬스장이라고 그래서 꼭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예. 이런 부분들의 각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지혜를 짜내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여튼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하고 마스크 쓴 상황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가 무용화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은 지금은 혼자서 한다면 모를까 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방역 당국의 지침, 규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절제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의 맹점인데 예. 사실은 이제 눈으로 보면 위험한데 하는 상황은 하루 중에도 여러 차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나도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방역에 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타인이 관찰을 하면 저 사람 위험한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스피닝의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위험하다. 안 하면 좋겠는데 예. 그래도 또 모처럼 봄이 됐고 이제 좀 이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되고 하니까 네. 이제 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기쁨 때문에 가시면 또 밀렸던 운동을 막 몰아서 하고 싶은 예. 마음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다. 또 종교 집회를 가면요. 방역 수칙 지켜야지 하지만 뭐 신앙심이 또 올라오면 소리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게 되는데 네.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어디 있냐면 식당에서도요. 요즘에도 카페와 식당에서는 대화하지 말고 식사를 하거나 먹고 마실 때만 마스크를 내리라고 늘 이야기해 왔지만 예. 잘 안 지켜져요. 그러게요. 대화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비말 튀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 늘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방역 수칙이 경계에서 선을 넘는 경우는 우리 일상에 늘 있다. 예. 엘리베이터에서 조용해야 되는데요. 방송국에서도 떠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또 어떤 한 분이 좀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경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하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좀 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 마스크 쓰기, 그리고 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는 좀 이 소리를 내서 대화하는 것을 좀 자중하는 분위기. 이것은 지금 1년여 지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 여기서 더 나가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스피닝은 아주 위험한 네. 거고요. 종교 집회에서도 차분하고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지금 수도권 20% 참석 가능하고요. 네. 비수도권 3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율 내에서 거리두기 확실하게 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리고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만 지켜주셔도 저는 지금 집단 감염의 상당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이건 가족 내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에 대한 백신 네.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이르게 진행이 된 네. 거죠? 8일 예정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번 주 주말 정도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런데 상당히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한 사흘 정도 당겨진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이 조금 빨랐다. 양이 많진 않아요. 예, 예. 10,00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수급이 되는 그 순간 지금 이 공급 체계는 굉장히 잘 이 국내에 구축돼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자 이제 속도전이 중요하죠. 제일 문제는 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올 1년 동안 우리 방역 당국의 이 백신 접종 계획 대비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이 백신 공급이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계속 좀 시기를 가능한 한 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짚어볼 것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화이자를 맞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학병원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여기에 두 종류의 이제 의료진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코로나19를 진료하고 있는 병동의 의료진들, 종사자들은 파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 의료진들의 5만 5천 명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상급 종합병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 의료진들 전부 합치면은 한 44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119 구급대 역학조사 검역요원까지 다 합쳐서 이 44만 명은 사실은 지금 이 요양병원, 요양원의 그 의료진 또 종사자 합쳐서 78만 5천 명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전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요. 네. 코박스 파실리티로 들어온 5만 8천 명 중에서 5만 5천 명은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의료진하고 종사자들이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파이자하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두 가지 종류인데 숫자는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작하면서 이것이 원활히 가게 되면은 점점 숙련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직종에 따라서 뭐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냐 그게 아니고 수급에 따라서 그게 그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예. 생각했던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 요양기관에 계신 입소자 65세 이상까지 다 맞추는 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잡았었는데 네. 65세 미만으로 바뀌면서 예. 대부분의 이 입소자들이 다 빠졌습니다. 사실 네. 65세 미만은 4만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남은 분량의 물량을 우선 의료진 종사자들한테 즉 대학병원들의 또는 병원들의 종사자들한테 예. 전부 맞히는 것을 고위험군으로 생각해서 먼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월 이전에 고령층들하고 이 의료진들이 전부 맞을 수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략 인구로 보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물량 수급이 아직 1,000만 명이 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모더나도 있고 뭐 얀센도 있고 여러 가지 백신들이 아마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노바백스도 아마 금방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은 있지만 4, 5월이 되면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우리 계획보다는 코박스 파실리티에서도 좀 더 빨리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예. 지금 상황은 약간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제일 관건은 65세 이상의 이 요양시설, 요양원 입소자들 예. 이분들을 고령층부터 어떤 백신을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초반에 마스크 대란일 때 마스크 사고 싶어서 진짜 네. 줄 계속 섰었는데 백신도 초반에 이렇게 물량이 좀 이렇게 맞습니다. 수급이 더뎌도 나중에는 충 많이 풀려서 그렇죠. 편하게 맞으면 좋을 것 여유 같아요. 있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겠죠. 예. 그리고 평론가님 이 백신 접종에 나쁜 예를 하나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새치기 하는 백신이 있다면서요? 네, 이거 화나는 얘기죠. 예. 지금 이제 해외 경우에도 제가 본 외신 기사 중에 이제 올해 초입니다. 네. 이건 정말 국민들이 화나겠다 했던 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예. 주로 고위 공직자들이 순서가 아닌데 먼저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을까. 예.
지금 우리가 순서를 다 잡아서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에게 안전을 입증하기 위해서 맞으시오라는 야당의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도 주고받았지만 예. 이건 방역 당국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맞는 거다. 네. 여긴 지위고하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백 교수님 당장 2월, 3월 어떻게 맞아 나갔는지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이제 4, 5, 6월은 여러 백신이 들어와도 어떻게 가는지 이 파우치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얀센 좋은 백신이고요. 모더나, 화이자, 얀센 미국은 3가지를 놓는데 고를 필요 없다. 아무거나 맞아라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5가지 백신이 들어와도 이거는 뭐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두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예. 병원 이사장의 가족, 관계자, 뭐 이 비상근 사회 이사 등 예. 10명이 지금 새치기 접종을 한 게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네. 자, 첫 번째는 이걸 걸러내는 모니터링 기재가 없었다는 게 하나 좀 놀랐고요. 예. 그러니까 명단은 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는 의료진 또는 기타 직원 이렇게 썼는데 그냥 보건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접종을 이제 뭐 허가했던 거고 그다음에 줄에 새치기 해서 그냥 접종 받고 쓱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정황이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새치기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확인된 포착이 된 이 건뿐일까? 예. 또 다른 건들은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문제는 국민의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한 건에 대해서도 정세균 총리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 문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이러한 익명의 새치기들이 접종 순서가 아닌데도 줄을 서 있을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하는 보건 당국, 방역 당국에 지금 새로운 필터링 체계가 빨리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새치기라는 게 백신 화나는데 엄청 많이 기다릴 텐데요,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집단 시설에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이 백신을 무엇으로 놓을 것인가 예.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가 아닌데 새치기를 한다. 예. 이건 정말 이 백신을 안 맞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조차도 공분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방역 당국이 걸러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중증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한 신고가 지금 어제 3건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나필락스성 사례라고 했다가 아나필락스 양 사례라고 부르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부터 한번 그러게요. 짚어보도록 하죠. 예, 실제로 우리 지금 이 파이자에서 부작용은 한 건이고 나머지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사례를 봤을 때 이 파이자나 모더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뭐 10만 명, 뭐 40만 명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이런 중증 알러지 사례는 없었어요, 보고된 것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파이자는 한 건이고 이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아나필락시스 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네. 다른 점은 쇼크라는 의미를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나오면서 중증이 돼서 30분 이내에 처치를 잘못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급격한 증상인데 비해서 이런 양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또 시간 경과로 와서도 한 2시간 이내에 나타나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저께 보건당국의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응급처치를 에피네프린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뭐 얘기하는 정도로 봐서는 그냥 관찰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즉 예.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숨이 좀 가빠진 정도지 뭐 호흡이 곤란해지는 정도까지가 아닌 상황 이런 것들을 양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이것을 이 예방접종 기관에서는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상이 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나중에 혈청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은 급격한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것은 IgE라는 항체가 많이 생기면서 급격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정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만약 IgE가 많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것은 중증 사례였었다고 이제 재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도 2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에서 먼저 이제 50대 남성 사망자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접종을 받고 11시간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육통이라든가 오한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예. 그리고 나서 상태가 나빠져서 22시간 만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제 평택에서 나왔죠. 이분이 60대 네. 또 이제
어르신인데 그래도 지금 65세 미만이 접종되기 때문에 이게 고령자라고 보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은 기저질환자라는 거예요. 만성질환을 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환자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길었습니다. 네. 한 33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한 분은 이제 지난달 말, 한 분은 이번 달 초 접종을 받으신 분들인데 결국은 또 급격하게 조금 호전이 됐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이 됐다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한 분은 지금 이제 심장 질환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사인을요. 또 한 분은 지금 폐혈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이제 두 건이 나온 겁니다. 예. 아직 접종자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과연 백신의 접종과 이 사망 간의 연관성,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추후에 밝히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방역 당국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좀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는 거의 없어 보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고 특히 영국 같은 데에서는 1,000만 명 정도가 이 접종을 받았는데 사망한 케이스는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이 역학조사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서 또 투명하게 빨리 발표를 해줘야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자연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네. 요양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 지금 이 요양기관에서도 한 달에 5명, 7명 이렇게 사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접종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명은 아니겠지만 며칠에 한 명씩은 사망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들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이것을 투명하고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일단 접종 받고 사망했다고 이 두 가지 말만 하고 나면은 우리 지금 작년에 독감 백신 했을 때랑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예. 숫자만 계속 늘어나면서 마치 이 백신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되는데 인과관계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이건 항상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 보도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부작용 사례는 분명히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또 모른다는 것이지 막 부서 사망했다는 거 그거는 그 사실뿐이라는 걸 좀 예.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막연한 공포감이 생길 만한 이런 보도들 숫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예. 65세 이상으로 가면 이제 더 하게 됩니다. 고령층들부터 접종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접종을 받는데 1년에 자연적으로 매일 사망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씩 나올 텐데 예. 그분들이 다 접종을 받은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이 백신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정말 전문가로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려대로 지금 요새 뭐 언론의 보도들이나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진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쓰는 것도 있잖아요. 제목만 네네. 보더라도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 사망 이거 예. 맞는 말인데 네네. 백신 접종하고 나서 사망 이렇게 들으면 접종 때문에 사망한 건가 예. 이렇게 이제 연상하게 되는 심리가 있는 거죠. 예. 이걸 알고 썼다면 이제 악의적인 것이고요. 모르고 썼다면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좀 반기한 것이고요. 네. 지난해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아까 백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독감 백신은 예, 예. 우리는 해마다 독감 백신은 그냥 예방 주사 해서 계절이 오면 맞는 걸로 생각을 했고 가족들이 맞고 또는 이제 먼저 좀 독감에 약한 체질 가족들이 맞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하도 이 백신 이야기가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네. 독감 백신도 이게 콜드 체인을 어기고 상온 노출, 박스가 그냥 상온에 노출됐다. 예. 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또는 백색 침전물이 생겼다. 나중엔 다 이 백신의 효과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2주, 3주 늦추면서까지 방역 당국이 또 조사를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쏟아지는 사이에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높아졌어요. 네. 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사회 심리적인 문제. 예. 3천만 명이 맞아야 독감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건데 1,000만 명분을 덜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독감 접종률이 뚝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게 지난 겨울이었는데 말이죠. 1,000만 명분이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유행성 독감에 대한 백신이기 때문에 예. 이걸 뭐 보관해뒀다 내년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가 돼버렸지만 새로운 또 백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 유행할 독감에 대해서 예. 3가 백신이 4가 백신으로 또 올라갔었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은 정말 90%의 국민이 맞아야 약 70%의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100%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서로를 방어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는 건데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 이 목표에 미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또 강제 의무 조항도 네. 아니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아까 백 교수님 좀 통렬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언론의 사회적 사명 이걸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네. 떠도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방역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네. 허위 정보가 아주 그럴듯한 허위 정보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주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도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공상과학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인지 뭐 이게 백신을 맞으면 몸에 조종당하는 칩이 심겨진다. 또는 좀비화된다. 뭐 이런 이제 이게 현실에서 참 네. 과학적으로 주장하기 힘든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이 그럴듯한 백신의 이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화이자 백신은 식염수로 희석시키게 되는데 예. 이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정량보다 더 식염수를 많이 부어서 우리가 맞는 것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맹물 백신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매뉴얼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는 잘하면 이 한 바이얼에서 6명 맞게 돼 있는 기준이 7명까지 맞을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논란이 되니까 방역 당국은 그건 의무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다. 권장이었는데 예. 6명이 정량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럼 화이자 백신에 얼마나 식염수를 타가지고 양을 얼마나 불린다는 겁니까? 이건 좀 이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얼핏 보면 그럴듯한 가짜 뉴스부터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굉장히 많이 SNS나 혹은 개인적인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예. 뭐 하루에도 여러분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 이걸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좀 함께 버텨야 지난해 K-방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는데요. 올해도 이제 그러한 또 우리 스스로의 자기 방어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싶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따져보고 싶은데요. 네. 한 개만 설명을 하려도 상당히 긴 시간이 들어서 예. 예, 전혀 그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네. 언젠가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 다음에 저희 시간에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